쓸데없는 재단한 점 문자는 좀 막 보내주지 말지. 씨. 자,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다. 뒤에 있는 녀석 뭐니까 bx 플러스 c라고 쓸게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녀석이 y는 k와의 교점을 잡아주게 되면 이 녀석의 해의 값이 지금 2,k하고 12,k라는 거죠. 됐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k가 같을 때, 얘가 같을 때 지금 2를 넣으면 k가 나오고 11을 넣으면 k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이 식을 변형시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k 이꼴 제로가 되실 텐데, 맞네? 플러스인가? 뭐지 이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플러스 k네요. 그치?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해의 값이 지금 2하고 10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b값은 확정될 수 있죠? 영호야. 자, 봐봐. 이 녀석은 방정식이고 근이 2하고 10이잖아. 그러면 두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b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새끼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14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문제에 또 주어진 녀석이 뭐라고 써있냐면 fx가 f3 마이너스 2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해의 범위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식을 갖다가 때려 넣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x가 아니라 b가 아니라 이제 14x겠죠.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갖다 집어 넣을 거니까 계산하기 싫은데 얼마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14니까 42 플러스 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31 c 플러스 31이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니까 사실 너네가 원하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1이 0보다 작다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이 녀석의 해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알파 x 베타가 나온다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1 계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녀석을 0으로 놓는다라고 했을 때 x의 형태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소리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14겠죠 그냥. 맞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건 이 얘기야. 자, 또 질문하시오.
음. 자, 요관계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뭐가 될 거냐? 아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알파, 베타 사이가 존재한다면 이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알파, 베타인 그래프가 그려주셔야 돼요. 맞지? 그 얘기는 얘가 아래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b 값이 양수예요라고 하는 걸 준 겁니다. 일단 하나. 이해돼요? 그리고 이 녀석에서 결국 근과 개수의 관계성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b분의 2가 되실 거고 알파 베타의 값은 b분의 a 형태를 취하겠죠.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녀석의 형태는 지금 보면 부등식인데 문제 이조건이 하나 있네. 이걸 좀 봐야겠네. 문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써 있냐면 맨 밑에 단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a 값의 범위 값이 a가 0보다 작은 녀석을 가질 것이다라는 걸 얘기 한번 하셔야겠네요. 그렇지? 갖고 있는 녀석을 나머지를 다시 한번 보면 4a제곱 4a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x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게? x제곱의 개수가 이제 양수가 되게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a 값이 음수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일단 여기서 너네가 답에서 배제돼야 되는 거는 3번하고 5번을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음수기 때문에 이 녀석의 형태의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 범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근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건데 마음에 안 드네요. 거기가 이제 이 다음 얘기는 결국은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본다고 해서 두 근의 합이 a분의 1일 거고 두 근의 곱이 4a분의 b일 텐데 그걸 갖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지? 위쪽에 있는 녀석을 보고 근공을 돌립니다. 위에 있는 녀석의 형태의 근의 공식을 돌리게 되면 x라고 하는 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형태를 띠겠죠. 됐어요? 이 밑에 있는 녀석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x라고 하는 녀석이 a분의 그치? b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는 2a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b가 돼. 사실 이 형태의 아이들을 보면 분자의 형태가 거의 같죠. 뭐가 다르죠? 둘이 다르긴 하잖아. 뭐가 달라? 여기서 얘가 1로 오려고 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1로 오려고 하면 여기서 얘가 1로 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이렇게 오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곱하기 2a분의 b를 곱해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원래 알파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우리가 뭐 할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을 곱하면 이 녀석이 하나의 해가 되셔야 되는 거고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곱하면 하나의 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 녀석을 잘 보시면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a분의 b를 곱하는 건데 a분의 b가 지금 어떻게 되냐 b분의 a 값이 알파 베타인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알파 베타분의 1을 곱한 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베타분의 1인 거죠 사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알파분의 1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해의 범위값이 알파 x 베타인데 결국은 음수를 곱한 거죠. 음수 곱하고 음수 곱한 거니까 양수 곱한 거지?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써 있어야 되는 게 마이너스 2 베타분의 1이고 베타 자리에 써 있는 게 마이너스 2 알파분의 1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또 다른 거 있을까? 이거 되게 흐릿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 눈이 흐린 건가? 내가 안 보여서 그런 것 같다? 되게 안 보이네. 자, 또 다른 거 질문 더 없어요? 내가 다음 진도를 더 빼는 게 문제가 좀 있죠.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너희들 수업을 하고 있어. 수업을 좀 바꿀 거고요. 전에 얘기했듯이 정석하고 센을 할지 정석하고 절대 등급을 할지 참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은 정석하고 센을 그냥 내가 진행을 하고 절대 등급을 넘길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거고 다음 주에 다른 선생님이 들어올 거예요. 성배쌤하고 수업해본 사람 있나? 아, 윤민이 했구나. 네, 절대 등급은 그래서 선배쌤한테 좀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선배쌤한테 넘기기로 얘기는 다 돼 있으나 아직도 사실 내 스스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 절대 등급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한 번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풀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수업 준비가 여러 개를 다 하려면 선생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송배쌤한테 일단은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0페이지 B단계는 일단 숙제가 될 거고 됐니? B단계는 숙제가 될 거고 도형의 방정식은 오늘 내가 나가기가 좀 그래요. 새로운 선생님한테 그냥 쭉 나가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도방부터는 송배쌤하고 수업을 잘 듣도록 하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뭐 송배쌤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뭐 봐서 도방이 아니라 도방을 내가 가지고 송배쌤한테 쌤을 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알겠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절대 등급은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80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80페이지만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책은 이거 덮고요. 어차피 다 내가 수업하는 법이니 딴 걸 하죠. 남은 시간 동안 쌤을 좀 할 건데 쌤 한번 해볼래요? 우리 쌤은 어디 하고 있죠? 385부터 네네 64쪽 아니 404까지 63쪽부터 네, 63쪽부터 65쪽까지 질문 봤죠? 오늘 한 20분 남았으니까 이거 질문 받아서 이거라도 정리 좀 하고 우리가 사실은 책을 정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2월이에요. 12월인데 남은 기간 동안 생각하면 남아있는 장수가 6장 할 수 있는 분량이 맞아요. 문제는 중간에 기말고사가 꼈다는 거죠. 그래서 진도에 대한 것들을 그냥 좀 여유롭게 나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뭐 빡세게 좀 나가다가 기말고사 준비하는 기간 11월 달 되면서 사실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기말고사를 볼 판인데 유민이는 언제 보냐? 5일 11월? 12월 12월 5일이지. 지금 학원에 내가 알고 있는 건 12월 한 20일? 20 며칠부터 시작을 하는 게 2학년 시험 기준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파가 12월 23일인가? 맞냐 지금? 저는 모르는데요 아는 게 뭐야 그지야? 없어요 뭐야 정성이 아니야 그거. 연우 시험 날짜 몰라? 저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 저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충이라도 그러면 얼마나? 12월 초라고 들었거든요 금파 12월 초라고? 네 초라고 하셨는데요 12월 20일 날 적혀있고 셋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응. 시험에 12월 10일에 본다고 어? 예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20 며칠 날 알고 있는데 너네 학교 3주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 알아보려고 확인 좀 해보고 지금 너네가 문제가 되는 게 금파가 시험 날짜가 너무 늦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학교였더라 그 미친 또라이 학교 하나 금요일 하늘빛 하늘빛 쪽 하늘빛이 11월 말에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4주 예상하고 있어요. 시험 직보만 시험을 보는 날짜만 4주. 시험 보는 날짜가 4주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시험 보는 날짜 4주 동안 정석 진도 나가는 게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들한테 이제 시험 직보하는 날짜의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셀을 지금 정리를 하고요. 정리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따가도 셀을 좀 하고 셀을 최소화 정석을 좀 많이 나간 형태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 지금 정석을 하면 합성함수 역함수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합성함수 역함수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있는 건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는 어차피
중학교 때 배웠던 1, 2차 함수에 대한 걸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셀에는 없어. 네, 그러다 보니 그 부분 진도 좀 빨리 뺄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숙제 지문 뭐 있냐? 여러분 뭐 했냐? 하는데 아, 왜 하긴 했는데란 말이다. 그냥 했어요, 안 했어요면 되지. 왜 맨날 이씨 애매하게 해가지고 저 이씨. 별표가 너무 많아요. 아유 좀. 401, 404. 자, 조용히 하고 379번부터라며. 네? 379부터라며. 아니 385부터야? 오늘? 네. 385면 385 페이지는 63페이지 질문 있어. 저 89번이에요.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89번 딴 사람들은 없어. 네. 89번 문항은 산술 기어로도 풀 수 있고요. 코시 슈버르츠로도 풀 수 있어. 됐습니까? 산술 기어 풀이는 이렇게 돼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5y가 10이라고 되어 있죠. 됐지? 그럼 봐봐.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라고 하는 녀석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를 만약에 너네가 k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제곱해도 똑같죠.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했다가 루트 씌워도 원래 상대로 돌아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를 제곱해. 그럼 이 식을 제곱하게 되면 뭐가 나올 거냐면 3x가 하나 나올 거고 5y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루트 15xy가 나올 텐데 2루트 15xy죠. 진짜. k 제곱이겠지? 3x 플러스 5y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얘가 1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k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 루트 15xy 플러스 10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x 플러스 5y가 10이라고 한 전제 조건에서 이 녀석을 갖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3x 플러스 5y는 이 루트의 15xy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2루트 15x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죠?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 아니니? 맞아? 맞냐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냐면 k라고 하는 녀석이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k 값이라는 것 자체가 루트 3x 플러스 5였잖아. 루트 5y 됐어? 맞니? 그러니까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가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2루트 5가 되는 겁니다. 됐어? 근데 이거 전에도 얘기했듯이 코시 슈버르츠 풀어도 풀려요. 잘 봐. 이거는 그냥 참고야. 이거를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으로 쓰게 되면 루트 3 x 플러스 루트 5 y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 제곱의 값은 전체를 다 문자로 취급할 거야. 루트 자체를 다. 그러면 우리가 크거나 같다 이쪽에 루트 문자 제곱의 합이니까 3x 플러스 5y가 나오는 거죠. 루트 자체를 전체를 다 문자로 보면 개수는 1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오시겠죠?
이 값을 계산하니까 20이지?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가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원칙은 이쪽에 마이너스 2루트 5가 나오셔야 되는데 문제 전제 조건에서 뭐가 있었냐면 x, y가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새끼를 버리겠죠. 됐어요? 그래서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시시버러치를 풀든 산술기하 평균을 풀든 상관은 없는 문제죠. 다만 보통 양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산술기하로 접근하기가 더 산술기하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기는 해요. 자, 63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자, 64페이지에 질문할까요? 397번. 93, 96. 93, 96이요? 93부터 할 거야? 그러면? 삼이 2, 3이지? 에이씨. 자, 요걸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 직선식이 뭐라고 써있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가 1이다. 근데 은혜가 그 x절편 y절편 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x절편은 x에다 y에다 0 넣었을 때 y절편은 x에다 0 넣었을 때 구하시죠. 그래서 사실 여기 써있는 a와 b는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이에요. 원래 직선의 방정식에서 절편을 이용해서 식 쓸 때도 이렇게 쓰라고 했었고요. 됐니? 자, 그러면 이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치?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 이 녀석의 넓이 값에 대한 최대값을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 AB 즉 2분의 AB의 값을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는 2,3을 지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2,3을 지난다 했으므로 그래프에다 식을 갖다 집어 넣게 되면 뭐가 될 거냐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값이 (1입니다) 이 구조를 갖겠죠. 됐어요? 이걸 갖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자, 여기서 이 녀석을 갖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x절편과 y절편 누가 봐도 양수죠?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루트 AB라고 하는 게 너희들도 알다시피 어떤 형태를 가질 거냐면 양수의 형태를 띌 거기 때문에 맞니? 루트 AB는 당연히 뭐 여기도 A고 여기 B가 양수의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AB를 갖고 양변에 루트 AB를 곱할 거야. 어차피 이 녀석은 1이라고 했지? 그러면 루트 AB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루트 AB가 이 루트 6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AB의 값은 어떻게 될 거예요? 2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다 2분의 1 담은 거잖아. 그러니까 12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이해됐어?
자, 96번 갑니다. 자, 396번은 위에 있는 395번을 풀었다라고 하면 96번은 그냥 낚시당한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이 3이라고 써 있는데 그 다음에 물어본 건 x의 제곱 더하기 4x y의 제곱 더하기 3y인 거죠. 근데 이 식은 사실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4x 플러스 3y가 될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값은 3이니까 단순하게 4x 플러스 3y 플러스 3의 값이 얼마? 이 녀석에 대한 범위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 범위만 잡아준 다음에 이 범위를 잡아서 뭐 하면 될 거야? 3을 더해주면 범위값이 나오시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값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4x 플러스 3y의 전체의 제곱의 값이 개수 제곱의 합 문자 제곱의 합, 그 다음에 개수 제곱의 합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75인 거죠. 여기가 25고 얘가 3이니까 75가 되는 거죠. 맞니? 75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4x 플러스 3y 값이 75는 5루트 2니까 5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인데 우리는 여기 뒤에다 3을 더해줬으니까 여기다 더하기 3 여기다 더하기 3 여기다 더하기 3 해주면 5루트 3 아니에요? 어? 5루트 3 아니에요? 아 5루트 3이야 맞아 75인데 5루트 1이라고 써놨네 범위값이 나오시겠지? 있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에는 5루트 3 플러스 3을 쓰시면 최대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97번. 네, 내가 너희들한테 산술기하 평균 얘기할 때, 산술기하 평균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 코시-슈바르츠를 알릴 때도 얘기를 하긴 했구나. 3개짜리도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3개짜리.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쓰지 말자. 뭐라 내려봅시다. 자, 3개짜리 ax by 플러스 c 이 녀석의 제곱은 됐니? 개수 제곱의 합 문자 제곱의 합의 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됐니? 자, 그래서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단 등호는 x의 개수분의 x의 값하고 y의 개수분의 y 값하고 이거 젤타 어디 갔어? z의 개수분의 z의 값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 이 얘기야. 지금 우리 3개짜리 물어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준 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의 값이 얼마라고 줬냐면 2라고 줬어요. 됐니? 얼마 됐어? 그 다음에 뭘 줬냐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y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제곱의 값은 개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곱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28이란 말이야.
영아 여기 있는 거 14잖아. 2 곱했어 28이지. 28이니까 루트 씌우면 2 루트 7 맞니?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3z는 2 루트 7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 루트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7 1번이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어? 65페이지는 이따가 와서 질문 받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이 수업은 여기서 멈출게요. 이 3교시에 만나.